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마케팅 세 번째 시간으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빌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제품과 내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상황을 만든다든지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작가나 어떤 전문가를 섭외해야 되고, 아니면 또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 전문가를 또 섭외해서 뭔가 또 이렇게 돈이 들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인 스토리텔링을 구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돈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성패 또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은 돈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과 같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 홍보 채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코카콜라 페이스북 팬페이지입니다. 자, 코카콜라 역시도 페이스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코카콜라 회사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했고요.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의 이 화면이 바로 코카콜라 화면인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요, 실제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제 코카콜라 회사의 코카콜라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이 페이스북의 팬페이지는 코카콜라를 애용했던 어떤 두 청년이 가지고 있어요. 풀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코카콜라가 자사의 팬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했더니만 어떤 두 청년이 페이스북에 코카콜라 팬페이지를 이미 만들어서 굉장히 원활하고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과 코카콜라를 즐겁고 재밌게 마시는 방법을 향유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코카콜라는 저 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켜봤다고 합니다. 저 사이트를 없애는 게 좋을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좋은 걸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이트를 사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요, 결론은 이 두 청년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코카콜라를 좋아해서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들이 많은 팬페이지를 구축하고 자사를 위협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진짜 팬심에 흔들리고 있는 이 두 청년들을 북돋아주는 게 더 올바른 일인 것 같다 판단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청년에게 연락을 해서 코카콜라 팬페이지를 원활하게 구축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라고 해서 코카콜라 이미지, 사진, 영상,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 대한 이 팬페이지는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팬페이지를 개설할 때 코카콜라와 전혀 관계없는 두 청년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줄 때는 사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라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 이 두 청년이 갑자기 코카콜라 공식 팬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사라. 니네가 안 사면 우리는 앞으로 코카콜라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제 펩시가 더 낫다라고 응원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두 청년의 진심을 바탕으로 그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쁘고 유쾌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두 청년이 개설하긴 했지만 결국 주인은 그 두 청년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코카콜라 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도 초기에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직접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 두 청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반해 펩시는 SNS에서 여전히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코카콜라와 달리 펩시의 페이스북 화면이에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딱 봐도 그냥 이커머스 같죠? 후드티나 면티나 이런 로고가 있는 상품들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 계정인데도 불구하고요. 펩시는
페이스북이라는 곳은 서로 소통하고 비커머셜, 비상업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는 걸 망각하고 여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자사의 제품들을 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에 비해서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거의 유명무실할 수준으로 급격히 추락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펩시는 이렇게 일방적인 푸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죠. 하지만 코카콜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청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 팬페이지를 계속 구축해 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사의 팬페이지 또는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거를 그냥 선뜻 나눠주고 알아서 쓰세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알아서 홍보해 주세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뭐 좋게 이용해 주시겠죠라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를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는 내 거니 가다 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팔지, 어떻게 나눠질지, 어떻게 만들어갈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요. 그 속도는 더뎌져요. 기꺼이 내게 괜찮다면 주시고요. 다른 게 괜찮다면 거기에 내 것도 얹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한 창업을 빨리 도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공 창업 마케팅 세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